대충 답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 발전을 못하죠. 여러분. 56번. 저도 뭐 시중에서 하는 얘기대로 따라서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 질문이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그럼 뭐 새롭게 할 게 없지. 근데 공단에서 채점할 때도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만 해주면. 근데 채점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지금도 나는 문제가 있어요. 뭐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답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알으세요? 답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혼났어요, 제가. 그거 갖고. 이걸 답이라고 생각하냐? 완전히 황당하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내가 지금 이거를 20년 넘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거 답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때? 내가 그래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공부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나한테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딱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 그걸 직접 들었다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대충 할까요? 그럼 뭐, 이거 공부 뭐 하려합니까? 우리가 좀 대충 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집 갖고 가서 하는 거 대충 하는 거지. 그건 진짜로 웃기는 거지. 56번은 일단,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니까 C가 L분의 1의 K1, KI. 단위가 암페어시고요. 단위는 암페어시입니다. 단위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L이 유지율, 보수율, 그죠? 경련, 용량, 저하율. 이게 뭐냐면 용량이 점점 나빠질 걸 대비해서 여유를 좀 두는 겁니다. 보통 0.8이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값을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K 값이 뭐냐면 용량 환산 시간. I는 부하전류죠. 필요한 방전전류죠. 이렇게 해서 용량을 구하는데, 이건 이제 여담이지만,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K1, K2, K3 이렇게 준다면, I1, I2, I3를 준다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K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K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C가 L분의 1에 K1, I1이 이제 요거고, K2에 I2-I1이 두 번째 거고, K3에 I3-I2가 요겁니다. 이렇게 결론 나죠. 그죠? 여러분이 많이 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요 용량이 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했던 거고,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준다면 K1, K2, K3를 이렇게 준다면 그때는 당연히 C가 L분의 1에 K1, I1 플러스 K2, I2 플러스 K3, I3 이렇게 될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죠? 이렇게 합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K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죠? 용량 계산법이 다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두 개는 값이 같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답이냐? 큰 게 답이지. 이렇게 됐을 때.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줍니다. 그래서 답을 달면 될 거고, 이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건. 근데, 네? 네, 그건 근데 이제, 여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논의가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안 빼셔요. 그 다음에 알카리 전지, 연축 전지에 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 하려다 잊어버렸네. 예. 되겠죠? 이건 되겠죠? 큰 문제 없어요. 또 뭐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프를 주고 구하라 그러면 그때는 좀 약간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문제에서 허용 최저전압이 온도가 5도씨고 허용 최저전압이 1.06이다. 그러면 허용 최저전압 1.06이면 아마 이게 알카리 전지겠죠? 연축 전지는 2.0 볼트 퍼 셀 공식전압이죠. 그 다음에 10A 시의 용량을 가졌고 알카리 전지가 1.1 볼트 퍼 셀 이거 공식전압이니까
셀당, 그 다음에 5A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 셀수를 구할 때는 몇 셀을 써야 되냐, 이렇게 구하라고 그러면, 그 부하가 허용할 수 있는 최저 전압. 얼마일까요? 되게 100V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00V 그러면 90V까지 견딘다. 그러면 허용 최저 전압 90V다. 허용 되죠? 허용 최저 전압이 필요하고, 플러스 전압 강화가 있어야 돼요. 전압 강화가 있고, 그 다음에 셀당 최저기 1.0, 얼마예요? 1.06이라고 그랬죠? 셀이 허용하는 또 최저 전압으로 나눠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 개수를 쓰시고, 여유를 하나 주려면 하나 더 주고, 아니면 이대로 쓰시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걸 연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막 왔다 갔다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료는 충분히 있는데, 설페이션 현상이 있어요. 설페이션 현상이 뭐죠? 결론적으로? 백화현상, 뭐죠? 결국, 용량이 감퇴돼서 용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태죠. 설페이션, 만곡 현상도 벌어졌고, 단락의 위험도 있고, 만곡이라는 건 이렇게 급판이 이렇게 휘어서 쇼트날 염려도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충전을 해도 충전이 잘 되지 않고, 뭐 방치된 상태에서 오래 있었든지 이런, 설페이션 현상을 되돌려 놔야 된다. 할 때 충전 방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충전 방식에, 이게 이제 한전 규정에 보면 제일 약하게, 그냥 적당히, 좀 쉬울 때는 균등 충전만 해도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균등 충전한다는데, 이게 만약에 설페이션 현상이 제대로 만약에 먹힌 거라면 회복 충전을 해야 돼. 균등 충전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복 충전을 해야 돼. 회복 충전이 뭐냐? 균등 충전과 회복 충전 차이는 뭐죠? 균등 충전, 회복 충전 차이는 뭐죠? 이 범주 내에 얘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혹가다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1 내지 3개월마다 셀 전압이 달라지는 걸 보정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일상 충전 방식의 하나고, 이놈은 6배, 8배 과충전, 과방전을 막 해갖고 전기를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얘가 정기적으로 마비가 돼 있으니까 전기를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과충전, 과방전으로 해갖고 얘를 쇼크를 줘서 풀어내는 거고요. 이게 회복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페이션 현상을 궁극적으로 풀어내서 용량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얘가 존재하는 거고, 이것도 나중에 내가 여러분 카톡 같은 데 만들어주면 올릴 거예요. 내가 보낼 거니까. 앞전지만 해당되는 거. 응? 앞전지만 해당되는 거. 아니, 뭐 전체 다 들어가죠. 과충전, 과방전으로 풀어내는 방법이고, 얘는 과충전, 과방전 하는 게 아니고, 셀 전압만 보편적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할 때는 뭐 설페이션 현상 초기 상태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설페이션 현상이 좀 상당히 진행됐을 때는 풀 때는 얘를 못 풀어요. 어쨌든 감안해서 풀어야 되지 않나. 요즘 이것도 뭐 사람들이 논의를 하니까. 57번. 시공감리의 순서. 이건 뭐 적당히 조금만 흉내를 내봤는데, 그 입구에 있는 예제 중에 하나니까 한번 그냥 눈도장 찍고 가자는 거죠. 그죠? 감리가 뭐죠? 결국 감리가 뭐 하는 거죠?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 재료가 그 공법으로 제대로 설계된 대로 갔느냐. 제가 여기는 굉장히 또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미군 부대 같은데 공사하는 걸 했어요. 했는데, 그때 막상 가보니까 이제 도면을 주잖아요. 도면을 줬는데, 도면하고 자재가 안 맞는 거야. 안 맞는데 난 시공업자야. 그러니까,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그냥 밀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깜둥이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이. 자꾸 딴지를 걸고, 자꾸 시비를 걸고 인상을 써요. 그래서, 걔하고 되게 싸웠어요. 근데 걔는 뭐냐면, 도면하고 안 맞는데 왜 된다고 하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건 더 좋은 거 아니냐. 철구도 두껍고, 이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그래서 빡빡 우겨갖고, 이겨먹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겨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뭐냐면,
콘센트 막사인데 2번이나 헐었어요. 2번이나 헐었다고. 얘가 나중에 나한테 하는 말이, 약간 갈비탕 사주고 나한테 하는 말이, 야, 가서 도면을 고쳐봐. 그러면. 도면을 바꾸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해줄게. 아, 왜 도면은 틀리는데 너 나한테 자꾸 이기려고 하냐. 난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시겠죠? 그걸 이겨먹겠다고, 거기서 생쇼를 해갖고 2번 다 걸었어요. 끝에 가다가. 예? 2번 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서 알았어. 뭐냐면, 철근이 두꺼워지면 콘크리트가 두꺼워져야 된다는 걸 먼 훗날 알았어. 내가 제일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공적 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는 벌 받아야 되는 거잖아. 땅에 묻히는 거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죠? 누가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죠? 시공 잘못했든지 감리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그걸 2개를 맞짱 떠서 전기공사기사는 시공면허고 기사는 감리면허이기 때문에 2개가 다르게 가야 된다가 결국 전기기사, 공사기사 통합이 안 된 이유예요. 아니, 다 똑같은데 통합시켜버리지. 여기에서 뭐 국회에서 논의를 했었다니까. 국회에서. 전기기사, 공사기사는 통합해라. 이게 붙었었다니까요. 근데 통합이 안 되는 걸로 하고 각각 가라 그래서 지금 공사수변자는 전기기사 수변자하고 달라, 문제가. 공사 시공사, 전기기사 시공사가 달라요, 문제가.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네. 그러나 공사시험이 어디런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1번 문제 보면, 57번 1번은 뭐냐면, 발주자가 공사를 내면 공사업자가 있고, 3번이 그 감리원이 붙어서 감리를 한다는 거고, 58번도 마찬가지로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서 검토 확인해서 7일 이내에 승인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그 59번에 이게 다 서류 합한 사람입니다. 저 공사감리란 뭐냐? 공사가 설계도서라는 건 시방서, 설계도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서 관계 서류의 내용들을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인원관리, 안전관리에 대해서 기술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발주자 권한 대행하는 것이 공사감리의 요건이다. 뭐 대충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법에 따른 전력기술 기준과 관계없는 에 따라서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게 설계감리에 관한 얘기다. 시공감리, 설계관리 있죠. 감리. 시작이니까 뭐. 57번. 61번. 어느 빌딩의 수용과가 자가용 디젤 발전기, 또 예비 전원이죠. 계속 예비 전원을 하는 겁니다. 디젤 발전기를 기억하고 있는데 발전기 용량 산출에 필요한 부하의 종류 및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조건과 참고자료를 위해서 전바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발전기 용량. 발전기 용량을 구하라. 그래서 그 참고자료 수치를 취소해서 전동식, 기동시에 필요한 용량을 무시하고 수용률 적용해서 2대면 80% 해서 역류를 넣어서 하라. 그래서 여기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도 뭐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은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표에 볼 때 6국에 동그라미 쳐서 6국에 용량 3개 37kW 동그라미 치고 22kW 동그라미 치고 11kW 동그라미 치고 그 위에 4국에 5.5에 동그라미 치고 거기 있는 그 역률과 효율을 따서 갖다 써서 붙입니다. 그죠? 써서 붙여갖고 그 입력을 다 계산해서 넣고 수용률은 두 대 썼을 때만 80%니까 나머지 100% 넣고 2대 이상 썼을 때 2칸 22하고 11은 0.8 붙이고 수용률 넣었을 때 용량을 구해야 되겠죠. 집어넣어보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발전 용량을 구하라고 하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수용률 발전 용량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선 지금 발전 용량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기서 발전 용량 어떻게 구하겠다는 거죠?
디젤 발전기 용량을 선정해보라. 네? 어떻게 됩니까? 자가용 디젤 발전기 용량. 지금 여기서 용량은 또 그 표에 보면 수용률을 적용한 용량이 얼마예요? 지금 189.74예요?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젤 발전기 용량은 얼마로 간다는 거야? 200으로 가겠지? 그죠? 아까식하고 요거하고 차이는 뭐가 있죠? 지금 차이가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이 식에서는 있잖아요. 이 식에서 만약에 이 식에서 전체 용량을 구하려면, 용량이 어떻게 되냐면, 전동기 용량 구하고, 용량 플러스 전등버가 있어요.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수용률을 이렇게 곱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구한 용량은 얘를 역류를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역률이 이거죠. 아까는 어떻게 있었죠? 아까는 전동기 용량할 때 입력을 다 더해고 0.8, 이게 발전기 역률로 나눴죠? 얘는 발전기 역률이 어디 있어? 없어요. 이 문제는 주질 않았다고. 발전기 역률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발전기 역률을 덮어놓고 입력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용률만 거기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느냐. 이걸 알고 난 다음에 발전기 역률이 80% 역률짜리를 하겠다면 0.8로 나눠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질 않았어요. 얘는 발전기 역률을 주고 시작했어. 0.8짜리를 가지고 시작한다면 했기 때문에 다 입력 킬로와트를 다 구하고 발전기 역률을 항상 나눠서 용량을 계산했던 거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어. 얘는 안 줬잖아. 부하 용량을 가지고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안 그랬으면 다르게 갔겠지. 또 62번. 62번 문제가 또 한 4번 정도 이상 났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어떤 게 계속 문제가 됐었냐면, 얘는 문제가 뭐였냐면, 얘는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 문제고 틀리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니까, 안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62번 문제는 일단은 지금 3.7kW짜리, 이제 요 설계 기준을 맞춰줘야 되죠. 3.7, 7.5kW, 22kW. 요 세 개의 전동기의 공사 기준은 뭘로 하죠? 두 번째 걸로 하죠. 표 2번. 표 2번이 분기선의 공사 기준은 표 2번이 전부 다 답을 줍니다. 표 2번에 가서 보시면 3.7kW 동그라미 치고 7.5kW 동그라미 치고 22kW 동그라미 칩니다. 세 개. 그죠? 그쪽으로 쭉 오른쪽으로 하는 게 전부 다 여기에 대한 시설 방법이에요. 얘는 기동기 사용이죠. 한번 써볼까요? 거기서 일단은 공사 방법을 B1이라고 치고, 그죠? 이건 정하면 되잖아. B1이라고 치고, B1이 뭐죠? A하고 B하고 C하고 차이는 뭐야? A는 뭐죠? 공사 방법 A는 벽 속에 파이프를 넣어서 거기에 전선을 집어넣었을 때, B는 뭐죠? 벽 바깥에 노출로 관을 놓고 전선을 넣었을 때, 세 번째 거는 노출로 케이블을 그냥 바로 깔았을 때. 공사 방법 세 가지. 그죠? 그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주 알기 쉽게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선을 XLP로 했다. 합시다. 만약 XLP로 했다 칩시다. B1에 XLP로 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전선의 굵기가 어떻게 돼? 3.7kW. 2.5스케일. 그 다음에 한 줄 쭉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직접 기동해서 개폐 용량이 30에 60, 그죠? 조작 30, 분기 60, 그죠?
그 옆에 있잖아. 직접 기동해서 따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과전류 보기가 30에 50. 그 다음에 초과능금 전류계가 15에 접지선 놓기가 2.0. 그죠? 이게 이 전동기의 시공 방법이야. 그래서 요 전선 2.5 스퀘어가 새가 다 들어갔을 때 16mm 파이프 나오면 16mm 파이프에다 시공하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딱 다 볼 수 있어요. 표로 쫙 다 뽑아낼 수 있는 거야. 한 줄만 따라가면. 그럼 이제 7.5. 7.5 불러봐야지. 7.5짜리는 4 스퀘어. 그 다음에 직접 기동이에요. 100에 100. 그 다음에 과전류가 75에 100. 75에 100. 그 다음에 추가능금 전류가 30. 2.0. 22kW는 기동기 사용입니다. 15가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기동기 일단은 전선의 굵기가 35, 25. 22kW. 25네, 25. 25. 그 다음에 기동기 사용으로 가는 거야. 100에 200. 그 다음에 과전류가 100에 150. 그죠? 그 다음에 초과능금 전류계가 100. 22. 100 다음에 222. 됐죠? 이게 뭐냐면 분기선의 기준이고, 간선. 이 세 개 다 공급하는 간선. 그죠? 이 세 개 다 공급하는 간선은 어떻게 돼, 간선? 간선은 세 개 용량 합쳐야지. 3.7, 7.5, 21을 합쳐서 32점, 33점? 얼마죠? 그 이상이 얼마냐면, 표 1번에 가셔서 37.5. 그죠? 47.5kW 라인에서 가서, 예? 가갖고 B1으로 가면 얼마야? 50. 50스퀘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B표 중에서 기동기 사용 22짜리 두 번째 줄이에요. 위에서 두 번째 줄. 타고 내려가면 200, 200? 200, 200? 네. 개폐기의 가절 차량이 200, 200. 이러면 이제 요 전선 50 가지고 전선간 공사를 하면 되는 거지. 그죠? 한 패턴이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다루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 다루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 이게 지금 원래 개폐기가 간선에서 분기선 딸 때 개폐기가 몇 미터? 3미터 이내에 있어야 되지. 그죠? 근데 3미터 이내에 있어야 되는데 8미터 이내에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에 35%? 예? 여기에 요 전격에 대해서 여기에 허용전류치가 그죠?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여기에 요거에 대해서 이 전선의 허용전류치가 이 전선은 허용전류가 아니고 여기 과전류 보호기 퓨주의 전격 전류에 대비해서 이 전류가 35%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돼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35%나 55%면 8m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전류 허용전류에 대해서 이 전류 허용전류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전선의 허용전류를. 그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게 처음에 1.5m니까 얘는 관계가 없는데 그죠? 두 번째가 8m, 얘가 10m잖아요. 얘가 8m 되려면 이게 전선이 얘와 얘가 같은 재질로 됐다고 쳤을 때 얼마? 5분의 1. 5분의 1이면 그러니까 50스퀘어니까 10스퀘어가 넘어가면 그래서 이게 안 되고 8m 가려면 얼마 돼야 돼요? 10스퀘어 되지, 10스퀘어. 10스퀘어에 대한 전선을 웃겨 나와야 돼. 개폐기가 8m
미끄러져 있기 때문에. 얘는 10m 넘었잖아요. 그죠? 10m 넘으면 2분의 1. 그러니까 뭐냐면 25 스퀘어. 그죠? 25 스퀘어가 돼야 돼. 50이니까 이게, 그죠? 25, 됐네, 25 스퀘어. 됐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돼야 돼. 5분의 1 이상 나와야 돼서. 요건 이제 그거를,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 자, 63번. 여기 전동기 4개가 있는데 하나가 15kW만 기동기 사용을 했네요. 앞에 그림에서 보니까. 그죠? 요건 개폐기인데 S가 들어간 개폐기 스위치인데 이게 전류계 부치 스위치죠? 전류계 부치 개폐기. 이 종류들도 한 번씩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개폐기. 그래서 간선에 대한 내용을 다 구하고 7.5kW짜리 다 구하랬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기 이거 7.5, 15, 그 다음에 0.75, 3.7 싹 다 공사 방법을 챙겨서 구하십시오. 다. 좀 전에 이거 했듯이 정리해서 표를 다 채우실 필요가 있어요. 간선의 굵기도 여러분이 이거 용량 합산해서 표 1번, 그 표 2번을 가지고 용량 합산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에 3가닥 넣어갖고, 전선 간의 굵기까지 다 구하셔야 돼요. Y 델타는 6가닥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3가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표를 찾아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분 쉬었다 합시다.